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홍콩 아파트 화재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계속 전해드릴 때마다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 같아요.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26일 오후 2시쯤에 발생했고요. 이제 화재 진압까지 무려 27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밤 동안에 화재가 계속 번지면서 진압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제 오후 7시에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73명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83명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예.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응급 환자, 그렇죠. 위급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인명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화재 원인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그 아파트 저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단지가 31층으로 된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 아파트 단지가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서리 부분에 있는 F단지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8개 동 중에서 7개 동까지 화재가 번졌습니다. 예.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저 화재가 발생했던 그 화단 근처에서 이 지금 단지가 보수 공사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 이제 그걸 이제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화재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아파트 단지가 198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콩 정부가 40년 이상 된 단지들은 점검을 해야 된다. 보수가 필요하다는 법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작년 7월 달부터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예.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비계,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공사를 할 때 발 디딜 곳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우리는 철제판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 홍콩에서는 가격이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대나무를 사용했고요. 네. 저기에다가 뭐 비닐, 방수포 그리고 이제 그물망 이런 것들이 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31층짜리 고층 아파트. 사실 홍콩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요. 네.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4,600명 또는 4,800명인데요. 거주자의 40%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홍콩 노동부가 공사 시작하고 나서 16차례 점검을 실시했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이번 달 20일에 있었고 홍콩 노동부가 이 시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화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3차례 정도 경고장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면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층에서 불이 났다면 그 층 아니면 그 층 한 위에 몇 개 층만 보통 이렇게 화재가 번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은 한 건물이 다 탔고 그다음에 네. 동이 분리돼 있는데도 옆 동까지 다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한 동만 타고 거기만 진압이 됐으면 가능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 그러니까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끼리도 번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걸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보수 공사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계속 불을 진압하지 못한 게 네, 그 소방차가 가서도 물을 뿌려도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꼭대기까지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화는 어느 정도 됐는데 또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분들이 계실지도 걱정이에요. 네, 지금 실종자가 300여 명인 것으로 예.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55명은 구조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홍콩은 워낙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주거 면적이 작습니다. 특히 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44에서 50제곱센티미터 정도 제곱미터니까 굉장히 작은 평형이 많고요. 특히 예. 노인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피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상문 같은 게 이제 화재 경보기 이런 것들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게 꺼져 있었다는 예. 주민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미국 백악관 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이 크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는데 이 잡힌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민자로 밝혀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이 사람은 아프간 군인 출신인데요. 이름은 라마눌라 라칸왈, 29살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거냐면요. 바이든 정부 당시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 측에 협조한 여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가 돼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특별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라카날도 들어오게 된 건데 이 사람은 미국 중앙정부 CIA와 협력한 그런 공을 인정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알려진 바로는 캐나다 접경 지역인 벨링햄 지역에 살고 있고요. 부인과 아이 5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예. 네. 거기서 직접 차를 몰고 백악까지 와서 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총 6발을 발사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준 사격으로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 활동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제 예. 2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에 라카날이 망명 신청을 이미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망명 신청이 허가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국이 위험에 빠졌다면서 미국에 이렇게 해악을 가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절대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6월 달에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특정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를 했는데요. 그게 총 19개 국가가 되는데 거기 아프간이 포함되어 있고 예. 이란도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위협이 있는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고 특히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은 모두 다 중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현재 워싱턴 DC의 주방위군 2,200명 있는데요. 추가로 500명을 배치하려고 피텍사스 국방장관에게 명령했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최근 양상은 좀 다릅니다. 음. 예전은 이제 뭐 무작위로 그냥 발사를 하는 네. 거였는데 요즘은 조준 사격이 많아졌습니다. 특정한다는 거죠. 네, 상대를.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 찰리 커크 사망 사건, 미국의 우익 활동가 아시죠? 이제 그 사람도 조준 사격으로 그렇죠. 사망했었고요. 예.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이민 세관 단속도 구금시설이 조준 사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양상이 달라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총격을 당했던 주 방위군 병사 2명 중에 1명이 사망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중태에 빠졌다고 전해졌던 총격당한 주 방위군 병사 2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전에 기소도 많이 됐고 네. 머그샷 찍은 것도 굉장히 그것도 맞습니다. 또 상품으로 팔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 형사 사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럼 뭐 네. 다 없어진 거예요? 네. 이제 아무런 사법적인 리스크는 그래요? 없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머그샷을 찍었던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네. 총 4건의 형사 기소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건지도 이제 많이 까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건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예. 이번에 이제 머그샷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2020년에 그때 이제 1기 행정부 때고요. 이제 1기 끝나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예. 조지아주에서 그 이제 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자신이 표가 훨씬 더 많았는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표가 많이 났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서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예. 표를 내놔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스콧 메가피 판사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를 제기한 검사 대리가 재판부에 공소 취소 결정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사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예. 사건이 완전히 기각이 된 건데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이 중간에 자신의 연인을 수사팀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담당 검사는 해임이 됐고요. 예. 후임으로 들어온 피트 스칸달스키 검사 대리가 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얘긴즉슨 현직 대통령을 조지아주 법원에 직접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은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판사가 오케이라고 하게 된 거죠. 예. 지금까지 4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의 입막음 사건. 이거는 그렇죠. 처벌 면제가 났고요. 이제 말씀드린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 기조는 공소 처리로 사건이 끝나버렸고요. 예. 그리고 국가 기밀 문건 불법 반주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역시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
침입 사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기각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면서 모든 형사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SNS에 예. 마녀 사장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음.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침묵시키는 사법책을 이용한 사람들 앞으로 책임 묻겠다라면서 아마 보복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스위스 기업인들이 이번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스위스 녹색당 국회의원 2명이 네. 스위스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제공했는데 이게 예. 선물 이상의 뇌물에 가깝다라고 뭐예요?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하나는 시계, 예. 하나는 금괴였어요. 일반식은 아니겠네요. 롤렉스였어요. 롤렉스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4일날 미국 백악관에서 스위스와 미국 간에 관세 협상이 있었고요. 예. 그때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CEO들이 직접 왔었던 거죠. 그래서 롤렉스 CEO도 있었고요. 그리고 까르티에를 가지고 있는 리치몬드의 회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뇌물이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스위스에 대해서 39%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사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업계가 큰 타격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기업인들과 그러니까 정계와 재계가 힘을 합쳐서 세율을 낮춘 거다. 예. 협상을 유연하게 한다 얘기했고 네네. 하지만 녹색당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 뇌물을 준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롤렉스 측에서는 시계를 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금 정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금괴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어째- 받았고 트럼프 둘 다 대통령은. 받았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걸 다 받고 나서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됐고요. 그래요. 39%에서 관세가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재계의 뭐 훌륭한 성공 작품인지 그러게. 아니면 단순한 뇌물인지 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일 관계가 좀 악화된 가운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통화를 했죠. 네. 이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됐는지가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에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문제의 핵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통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둘. 각자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뭐 사실 발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중국이 당연히 반발했고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무마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도가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그 다음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얘기를 한 것이 당신이 이 대만 문제를 말할 때 좀 자극하지 말아달라, 성량을 조절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정상들 간의 대화 통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본인들이 말하는 예. 거 가지고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정상 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오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을 밝힌 건데 일본 정부 측의 문의가 워낙 많았다.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입장을 밝히는 거라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뭐 그 성량을 조절하라 말한 적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본 하면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 입장이 일본보다는 중국 쪽으로 약간 기울였던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동맹인 미국이 이런 식의 입장 좀 불안하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이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 국가로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선택을 했고 오늘 새벽에 튀르키예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첫 방문지로 고른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갈등, 양극화, 전쟁 이게 사실 키워드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도 보통은 교황들이 해외 순방할 때 카톨릭 국가를 많이 방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카톨릭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 튀르키예, 레바논을 방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예에 도착을 했고요.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얘기를 한 것이
국제사회 갈등이 정말 너무나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튀르키예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곳이고요. 또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를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레오 14세가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에르도안 대통령도 얘기를 하면서 튀르키예가 이슬람 세계, 기독교 세계를 연결할 것이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번에 커다란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금 3차례 중재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만 카톨릭 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 이런 것을 방문해서 좀 통합을 강조하는 레오 14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